고성균 장군님 오늘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텐션을 좀 올려서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 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훈련병 순직 사건, 참 논란도 많이 됐고 참 전 국민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일단 처음 접했을 때 어떠셨는지. 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네네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흔히 네.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 올차려, 요즘에 이제 뭐 군기훈련이라고 그러는데, 네. 올차려를 어떻게 줬길래, 맞습니다. 네. 훈련병이 그 상황에 이르도록 했는가. 그것도 무슨 뭐 다른 초급 간부도 아니고 중대장이 또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네. 예, 상당히 좀, 야, 이건 뭐지? 예, 그렇게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알 수 없는, 네.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났다.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참 이런 뉴스를 좀 그만 보고 싶은데 자꾸 이런 그 안타까운 네. 사망 사건이 뉴스로 나오니까, 저도 사실 이제 99년 군번, 그 어떻게 보면 군대 또 선배 입장에서 네. 참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또 군대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즘에 군대 드라마를 만들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그래야죠. 예, 괜히 예. 모든 게 미안해지는 그런 예. 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또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그 가해를 했던 그 중대장, 예. 그 중대장을 좀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 예. 그런 식의 댓글이 좀 많이 달리는데, 지금 이런 어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가지고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드라마로 만드는 거는 좀 아니. 그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로 이제 중대장과 부중대장 예. 결국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네. 한 달이나 걸렸어요. 이것도 좀 너무 길게 걸린 게 아닌가. 그래,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네. 저도 이게 너무 처음에 이제 뭐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네네네. 것이 의아해서, 과거에 이제 헌병에 근무했던 많은 몇몇 간부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수사를 똑바로 안 한다 그래갖고, 2021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군의 어떤 사망사고라든지 성 관련된 사고는, 일반 경찰이나 이제 해양경찰에서 하도록 이제 수사권을 넘겨버렸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빨리 하려고 그래도, 부대에 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 보면 또 부대를 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용어도 잘 모르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과거처럼 이제 우리 그 헌병,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관련 중대장이 이제 그 관련자니까 바로 불러갖고 뭐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나오면 바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해서 속도가 나가는데, 이게 경찰에서 이제 뭐 이건 받아서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하는 걸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한 달씩이나 걸리고 이런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은 군에서 조직적으로 뭐 비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 오해를 받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네. 그리고 사실 가장 또 사실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사실 그 얼차려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거를 또 그게- 위반한 게 사실인 거잖아요. 예. 그거는 네. 뭐 본인도 시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뭐 본인은 또 부중대장한테 책임 살짝 떠넘기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대법님이 군생활하던 그런 당시만 해도 뭐 얼차려를 주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또 병사들 간에도 뭐 막 하니까 군에서 이제 그 얼차려 줄 때 요만큼만 줘라 하고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네네. 예. 예를 들면은 마구잡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8,900폐기를 시킨다 하더라도 한 번에 20개씩만 시키도록 돼 있어요. 20개. 예. 그렇게 해서 20개 시키고 잠깐 숨 쉴 시간 주고, 네. 다시 또 20개 시키고, 그래서 최대 4회 반복 80개 시키도록 돼 있어요. 이게 훈련병뿐만이 아니라 자대에 가서도 2등병, 1병 또 아직 체력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까지는 그렇게 하고, 상병, 병장은 군대 생활을 좀 해서 튼튼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 사람들은 20번씩 5번까지, 100번까지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띵그럼 같은 경우에도 완전 군장으로 훈련병은 하도록 돼 있는 게 없고,
예. 뭐 단독 군장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고, 자대에서도 2등병, 1병 같은 경우에는 구보를 시킬 때는 2km를 하는데 단독 군장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병 병장은 뭐 한 4km 하는데 이때는 뭐 단독 군장이나 완전 군장 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다 촘촘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이제 해당 중대장이 전혀 지키지 이제 않은 거죠. 예. 이거는 가혹행위가 명백합니다. 네, 이거는 예, 예.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고. 근데 사실 이런 태도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정말 말씀드리기도 참 정말 입에 담기도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의 어떤 안타까운 사건인데, 유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냥 죄송합니다를 계속 얘기하고 반성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게 그래도 안 풀릴 텐데, 사실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 인성이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간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최근에 김모식이 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술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 이런 참 어떻게 보면 기본 양심이 이제 없는 건데, 죄를 떠나서 중대장이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성희름님이 남자들보다가 체력이 안 좋은 여자가 어떻게 지혜하냐 말씀하셨는데, 안 그런 여군들도 많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육사 같은 경우에도 여생도가 남생도들 전체하고 같이 뛰면은 중간쯤에 가는 여생도들 많습니다. 그건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가 특전사에 있는 여군들, 남자들 못지않게 체력이 좋죠. 그래서 그건 개인의 문제지, 여군 전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앞으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체력 기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오성균 장군님께서 만약 해당 부대 지휘관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일벌백계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군생활하면서 이제 경험해 보면은, 이번에 중대장이나 부중대장한테도 최종 재판에서 어떤 이제 벌이 나올지 모르는데, 아마 다 초범일 거예요. 그죠? 초범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법이 너무 관대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생활하면서 느낀 게, 초범이다 보니까 선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선고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법의 형량이 상당히 낮게 돼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좀 강하게 세게 돼 있어야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제가 사단장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뭐 간부가 이제 병을 그런 것이 아니고, 병장이 소대 내 후임병들을 이제 계속 구타 및 가혹 행위를 해갖고, 이제 법무참모가 재판한다고 저한테 결재를 들어왔길래, 야, 내가 재판에 관여할 수 없지만은 최대한 좀 세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재판 끝난 거 보니까 초범에다가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 그래갖고 선고 유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인 제가, 야, 이거 사단장이 동의 못한다, 내가 결재 안 해 이거. 대신 제가 이제 항소를 했어요. 상급 부대에다가. 왜 그러냐면은, 그런 어떤 구타 및 가혹 행위, 이런 엉뚱한 일을 하면은 아주 뭐 소위 우리가 뭐 폐가망신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뭐 주먹이 나가다가 아니면은 뭐 엉터리를 하려 그러다가 좀 멈칫하고 돌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전체적으로 너무 관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구타 및 가혹 행위가 사실 모병제를 하는 미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가 이렇게 뭐 빈도수가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미군은 이제 모병제니까 직업이니까. 근데 봉급을 확 깎아버리죠, 뭐 잘못하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통제에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은 불명예 제대를 시키면은 연금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모병이 아니고 해서 뭐 봉급을 깎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부가 이제 이렇게 병한테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더 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법이 그렇게 아마 안 돼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군대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자꾸 그 사건을 감추려고 그러고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못을 뭐 감추고 싶은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군대라는 것은 많은 부하들의 어떤 전시가 되면은 생사 문제 이걸 책임져야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하면은 뭐 숨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걸 이제 야 이것까지 뭐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숨긴 걸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년 전에 그 공군 어느 그 중사처럼 여군 중사처럼 의도적으로 이제 부대에서 이제 뭐 숨기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을 텐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과거부터 보면은 모든 부대가 다 그걸 숨기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에 보면은 이제 그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장, 소대장은 우리가 지휘자라 그리고 중대장, 대대장 전부 위에는 이제 지휘관이라 그러는데 뭐 잘못되면은 지휘관이 지휘 책임을 지는데 이게 이제 무한대로 지도록 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내가 이제 여기서 뭐 군대 생활이 끝나겠다 아니면은 잘못되면은 나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들다 보니까 지휘 책임을 좀 축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뭐 은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저도 뭐 이 여러 가지 그 뭐 SNS라든지 그 뉴스의 댓글 같은 데서 그런 걸 봤는데 뭐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중대장이 여자라서 뭐 완전 군장 구보가 얼마나 힘든지 뭐 잘 몰랐다. 또 여군이 난군을 지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군을 없애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걸 봤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어떤 그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 중대장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모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쩌다가 여군이 중대장이 중대에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여군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여군을 없애야 된다. 그럼 차후에 남군 중대장 중대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남군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병 사망 사건은 지휘관이 여자냐 남자냐 이걸 떠나갖고 핵심이 뭡니까? 규정된 군기훈련 지침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키다가 순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 위반으로 일어난 일을 갖고 그걸 또 성별 문제를 갖고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 군을 위해롭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좀 잘못된 중대장의 잘못된 지휘관의 책임이지 남녀 문제로 이렇게 불거지는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걸 뭐 남녀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럼 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저보고 스윗하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그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뭐 늦어지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중대장이 이제 휴가라는 걸 이제 가버리다 보니까 이거 봐라 여자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군에서 뭔가 조금 그 상황 판단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 저가 이제 옛날 현역으로 돌아가갖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혹시 내 주변에서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 당사자가 휴가를 간 적이 있는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저는 뭐 수사하는 병가가 아니었으니까 실제로는 있었는가 싶어서 이제 요즘 군사 경찰이라 그러는 과거에 이제 헌병이죠. 헌병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 간부들한테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다 이제 전역한 분들이니까 휴가 간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게 더 남녀 이런 문제로 이제 불거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개인의 이제 문제고, 아까 앞에 어떤 분께서 그 소양교육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른 말씀으로 이제 바꾸면은, 리더십이 제대로 돼 있는, 그런 간부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군에 이제 간부로 지원을 뭐 장교고 부사관이고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리더십이 우수한 간부가 와도 문제가 되는데 더 리더십이 안 좋은 간부들만 지금 오는 구조로 이제 바뀌고 있어서 이것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왜? 더 쉽게 얘기하면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군의 간부로 올 확률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군대에서 사실은 지휘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 지휘관으로 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맞아요. 좋은 말씀이고 이런 중대장도 봤어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대대가 행군 훈련하는 날이 되면은 갑자기 전투와 그 앞호가 잘린 그래서 발에다가 이제 붕대를 감고 와요. 그러면 전투 앞에 이제 그 잘라갖고 붕대 감은 발이 보이잖아요. 그 처음에는 저분 왜 저리지? 환자는 앰뷸런스 타고 가니까 중대장이 중대원하고 행군할 생각을 안 하고 앰뷸런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건 충격이었죠. 야 저거 뭐지? 이제 그런 중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부들이 뭐 다 리더십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도 모아놓으면은 뭐 강한 사람이 있듯이 간부도 마찬가지다. 간부라고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식별을 해서 상급자들이 그 위의 계급으로 진급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병사들 복무기간이 단축됐잖아요. 18개월로. 그 ROTC 기준으로 하면은 ROTC는 저 옛날부터 28개월 지금 안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8개월로 병 복무기간 줄면서 ROTC 지원을 많이 안 했는데 이제 본국까지 이제 또 뭐 많아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난리예요, 난리. 기본 지금 구성이 안 되니까 전방 부대에서도 훈련이 안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왜 간부가 없으니까 그 장교만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부사관 지원도 안 하는 거예요. 탱크 부대 있잖아요, 전차. 그 대대라 그러는 거에 전차가 한 50대가 있다고 그러면은 탱크 몰 조종수가 50명이 있어야 되는데 25명밖에 없는 거야. 이게 간부들이. 심각하네요. 예.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25명이 25대 끌고 훈련장에 갖다 놓고 다시 뭐 차를 타든지 하고 부대로 돌아와서 나머지 25대를 다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간부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50명이 하던 일을 25명이 나눠야 되니까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고 자칫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부하들한테 또 갈 수도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이 리더십이 뛰어난 뭐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리더십이 최소한 평균은 될 수 있는 그런 간부들이 좀 와야 된다. 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사실 저도 병 입장이고, 사실 사단장 출신이신 우리 장성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정말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병 시절에는 그런 말들도 좀 하거든요. 우리의 적은 간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실 저도 뭐 간부들한테 당한 기억들도 있고 해서 막 간부들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사실 병 출신인 저도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게, 병사 월급은 굉장히 올라갔어요.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게 장교분들하고 부사관분들의 월급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지원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ROTC 역대 최저 지원율, 부사관 최저 지원율, 지금 그 한때 1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던 육사도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군대 수당을 올려주고 이런 문제는 참모총장이나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제 돈이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이제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다 보니까 연초인가 뭐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군인들 그 수당 좀 많이 주도록 기재부 장관한테 국방부에서 달라는 거 뭐 8천억 정도 되는데 그걸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한 2천 얼마인가밖에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당을 제대로 이제 못 챙겨주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뭐 참모총장이나 장관이 할 수 없으니까 국회에서 사실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모여 앉아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매일 뭐 다른 거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깝깝하죠. 제가 또 그 간부 처우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주말에 이제 근무를 쓰면 그 근무를 하면서 식사를 제공을 못 받고 자기 돈으로 밥을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당이 10,000원밖에 안 된대요. 뭐 이제 올해 뭐 조금 올려놓는데. 그래서 그 누가 가겠어. 사실 저 때 뭐 병사들 월급이야 그때는 뭐 저 그 병장 때 14,000원, 2등병 때 9,200원 받으면서 그냥 그렇지. 나는 전역할 사람이니까 2년 2개월 있다 전역할 사람이니까 그냥 국가를 위해서 그냥 내 노동력을 헌신하자 하고 들어온 거랑
내가 나라를 평생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군인을 직업으로 해야겠다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사 처우가 좋아지는 것도 당연해요. 저도 병사 출신이고. 그럼 예. 근데 그 병사를 통솔하고 지휘해야 될 그 지휘관들, 우리 간부들, 네. 그 간부들의 어떤 처우가 또 같이 올라가야지 병사들의 처우만 너무 좋아진 게 아닌가. 병사 출신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뭐 이번 일이 앞으로 이제 또 반복되지 않으려 그러면 어쨌든 좋은 자원들이 간부로 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좀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최근에 여기저기 이제 그런 뭐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목소리를 내도 정치권에서 이거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참 답이 어렵거든요, 이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군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참 그 군대를 안 가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꽤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 생활을 해보시면 아마 느끼는 게 많으실 거예요. 51사단에서도 또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51사단 출신이잖아요. 그러네요. 51사 169연대 출신인데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초소 근무 아침 뭐 0:4시부터 06시까지 쓰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건이죠. 우리 최상병 사건인데 최상병 그 청문회에서 그 거부를 했었잖아요. 청문회 그 선수 거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선을 긋고 넘어가는데 제 채널에서도 최상병 사건의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서 거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서도 이야기를 안 했고 단지 뭐 말이 나왔으니까 리더십 측면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어느 대대장이 이야기를 했더구만요. 그 전우회라는 게 뭐냐 부하를 지켜주는 거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 그 말에 100% 동의를 하고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그 리더십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 그 대대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보도된 걸 보면은,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불분명하다 보니까,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걸 내린 장군 지휘관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밑에서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봤어요. 그거는 높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군대 있을 때 복명복창 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명령이 제대로 지시사항이 제대로 갔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복명복창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대대장들로부터나 아니면 뭐 여단장한테. 그렇게 해서 밑에서 그걸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명령 내린 사람이 잘못 내리니까 밑에서 각각 다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높은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걸 밑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고인이 되신 우리 순직하신 우리 훈련병 정말 그 명복을 비는 그런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너무 죄송해요. 그렇죠. 그곳에서는 정말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너무 죄송할 정도로 하여튼 정말 애도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오늘 이제 여기서 또 인사를 우리 또 장군님도 또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우리가 이제 그 제복 입은 시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군인이나 뭐 경찰, 소방공무원 같은 게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때문에 이제 쫄딱 망하고 나서 군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54년인가 이제 그 독일 연방군이라는 걸 만들면서 1956년도에 징병제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징병제를 도입하면서 옛날 이제 히틀러의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명령에 따르는 군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설정한 것이 이제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군인도 결국은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민이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이제 군의 간부들이 우리 그 부하 전우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 대대에 와서 싸우러 온 그냥
그 전투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투원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사람. 네, 이제 그런 그 인간으로서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이번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우리 대법님하고 우리 12사단 훈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다시 한번 고인의 어떤 그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군에 가신다 그러는 우리 S분부터 포함을 해서 군에 갔다 오신 모든 분들 군대가 뭐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뭐 모든 부대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는 명확하니까 못하는 거는 군대를 야단을 치더라도 또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